언제 가장 즐거웠니?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나요? 나는 첫 상담에서 울어버렸다. 생각지도 않던 일이 내 눈앞에 벌어졌다. 작은 말 한마디에 휘청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때문이다. 말이 안 된다. 고작 그 질문이 뭐라고. 아직도 그 순간이 떠오를 정도로 나에겐 충격이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좌괴감까지 들었다. 그날 이후 상담을 진행하던 회의실에는 크리넥스 티슈가 빛이 되었다. 이 질문 하나에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숙제가 생겼다. 작은 것부터 해보라는 조언을 주셨다. 너무 거창한 것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점심을 먹고 가볍게 주변을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즐거웠던 적이 아예 없었던가? 아닌데, 그럼 난 뭘 좋아하지? 언제 즐거운 거지?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자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을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다. 책 읽기와 책 사는 것을 좋아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끄적이는 한가한 시간을 좋아했다. 글과 그림은 오랜 시간 나에게 다가왔다 사라졌다. 그림은 늘 내 숙제처럼 여겨졌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온라인으로 연필 데생을 배웠다. 이젤이 펼쳐진 화실이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아파트 베란다에 놀이방 매트를 깔고 쪼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던 나. 행복했다. 가장 즐거웠던 것이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내공을 쌓고 있었다. 위안이 되었다. 끊임없이 내게 힘이 되는 활동을 찾아내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1년이나 망설이다 큰맘 먹고 아이패드를 사고 온라인 드로잉 강좌에 등록했다. 아이 학원비였다면 1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덜컥 질렀을 것이다. 나를 위해 큰 지출을 하는데 그만큼 인색했다. 엄청난 투자였다. 그 후 아이패드로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과 그림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신선하고 즐거웠다. 혼자 즐기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것이 힘이 된다. 운동을 하면 나를 표현하여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여러 사람과 함께 활동하면서 관계를 확장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했다.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운동, 그림, 음악 등 많은 활동들을 하며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한다. 내 관심은 점점 온라인 수업, 디지털 아트, 디지털 취미로 변화해 갔다. 비트박스 배우기, 해금 연주 배우기, 스페인어 배우기 등 계속 도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어 하는 것이 참 많다. 집콕해서 배우는 취미에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방향의 문제이고 속력의 문제였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로 배우는 취미에도 속도가 붙었다. 우리의 일상과 멘탈을 지켜줄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가? 언택트 시대에 당신의 정신건강을 책임져주고 지켜줄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 위기의 시대, 당신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시험하듯 직접 시도해보고 대화를 나누고 알아낸 것들을 나누려고 한다. 정답을 찾고 있다면 책을 덮고
해답을 찾고 있다면 내가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따라 산책하듯 함께 걸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즐거운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 이들에게 주위를 둘러보자. 취미가 평생 친구가 된 즐거운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리 서러웠을까? 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괴로웠다.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도 어떤 순간에 내가 즐거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내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감각 어딘가가 둔탁하게 띵했다. 갑작스럽게 나를 바라보려 하자 거부감이 들었다. 내가 낯설었다. 기분이 안 좋았다.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괴로웠다. 넌 대체 누구니? 하며 어색한 사이가 되었다. 분명 제일 가까이에 있었는데 제일 멀리 있었다. 미안했다. 내가 제일 잘해줘야 하는 사람은 나다. 나는 나에게 제일 잘해주고 있는가? 나는 가끔 그 소중한 분을 까먹는다. 나와의 대화를 할 때는 혼자 거리를 걷는다. 자존감 수업에서 윤용균 작가님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기록할 때 의문이 아니라 감탄으로 마치라고 제안한다. 너는 왜 너를 보살피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니? 라고 하니까 움츠러들고 슬펐나 보다. 너는 즐거운 순간이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했구나. 많이 놀랐구나. 너를 만나는 시간이 괴롭구나. 하고 감탄사로 마무리해 보았다. 그제야 알았다. 나와 대화하면서 의문문으로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감탄사였다. 나에게 그간 괜찮았니? 하고 물어보았다. 괜찮아. 이렇게 말을 걸고 있잖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지고 있어. 나의 내면이 강해지도록 토닥토닥했다. 사람마다 즐거운 순간은 다르다. 나처럼 한순간에 아예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삶에 지치거나 의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무얼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잊고 살아간다. 내 즐거움보다 가족의 즐거움, 건강, 일,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며 무시해버린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철학자는 말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도 아니고 나의 결점 때문도 아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 무능감에 빠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를 내가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이다.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싫은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내 삶을 희생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삶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는 것이다.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편할까?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먼저다. 내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열등이라는 등 뒤에 숨기에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내가 즐거웠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에게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기로 한 오늘이 중요하다. 나를 보살피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다. 혼자가 아니다.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다. 반려 취미가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 이제 시작이다. 내게 맞는 취미 찾는 5가지 방법. 저는 딱히 좋아하는 활동이 없어요. 잠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하느라 피곤해요. 또 뭘 해야 하나요? 반면에 하고 싶은 것이 5만 가지나 되는 사람도 있다. 너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몇 초가 되었든 내가 즐거운 순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지속해서 나를 위한 순간들을 찾기를 추천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만큼 신나는 것이 있을까? 내가 설레는 것, 신나게 하는 것은 나를 생기 있게 한다. 나를 살아있게 한다. 즐거운 일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취미를 활용하는 것이지 취미 자체를 해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활동하면서 나오는 그 즐거움과 나를 찾는 길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취미를 찾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몇 가지 추천해보겠다. 꼭 이렇게가 아니다. 쥐어짜듯 찾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걸으면서 탐색한다. 걷는다는 것,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자동이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걷기다. 생각이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다운되고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걷기는 좋다. 몸은 걷고 생각과 마음은 자유롭다. 걸으면서 땅이나 하늘을 보자. 걸으면서 나무를 보자. 걸으면서 이웃을 보자. 걸으면서 건물을 보자. 그렇게 느슨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자. 내가 무얼 좋아하지? 내가 무얼 하고 싶지? 걸으면서 생각이 안 나도 괜찮다.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면 좋겠다. 출근하며, 퇴근하며, 등교하며, 하교하며, 마트 가며, 커피 마시러 가며, 끊임없이 걷고 또 걷는다. 그 틈새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즐기자. 그것이 내가 삶을 즐기는 방법이다. 내 삶을 발견하는 요긴한 도구가 된다. 둘째, 골라봐, 해봐, 느껴봐. 한두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그 중에 골라보자. 이미 하는 것이 있는가?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는가? 떠오르는 것을 골라서 일단 시도해보자. 그리고 느껴보자. 힘든가? 즐거운가? 지루한가? 설레는가? 꼭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자. 중요한 것은 해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는 자유이고 시도이고 휴식이고 도전이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던 간에 당신을 위한 시간을 쓴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보석 같은 순간이다. 세 번째, 많이 시도하고 경험한다. 나는 내가 즐거운 순간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하면서 많이 시도하고 경험하기로 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다. 내가 안 해봤을 뿐이다. 내가 모를 뿐이다. 궁금해지면 해보자. 누가 추천하면 그것도 해보자. 시도해보는 것이다. 많이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성공을 통해 꼭 찾아내고 즐기기를 응원한다. 네 번째,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을 기억해보자. 실마리는 어릴 때 신나게 했던 것이다. 당장 아무 종이나 꺼내어 적어보라. 즐거운 시절에 즐거운 감정이 솟아올라 미소 짓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기억하지도 못할 어릴 적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했던 날들로 돌아가 시원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만나보자. 다섯 번째, 마지못해 하는 것은 잠시 멈추어 본다. 지금 하는 것 중 마지못해 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시작하긴 했는데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소질도 없지만 관성의 법칙으로 꾸준하게 지루하면서도 하는 활동이 있진 않은가? 멈춰보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똑바로 보일 때가 있다. 이걸 안 할 때 근질거린다면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거나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두 가지를 마음에 두자. 중도 포기할 용기를 가지라는 것과 완벽한 취미란 없다는 것이다. 취미도 진화하고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조금은 유연하게 빠져들어 보자.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만 내가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은 접자. 마음을 열고 어디로 흐르는지 흘러가 보자. 완벽한 취미란 없다. 만들어가는 것이다.